자, 시작합시다. 자, 오늘 질문할 거 많을 거니까 자주가 제발 질문 많이 하시고, 그렇죠? 자, 시작합시다. 분필이 없네. 자, 속도, 가속도. 자, 뭐 물리를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건데, 혹시 물리가 필수인가? 알아? 몰라? 학교에서. 필수야. 그 이전에는 뭐 작년까지만 해도 뭐 선택을 할 수 있었잖아요. 문과도 선택할 수 있고 이과도 선택할 수 있고. 이번에는 선택 못해. 2학년은 선택이야 물리가. 근데 막 물리를 선택해도 학교에서 안 만들어줄 수도 있잖아. 그 반을. 학생이 너무 적다. 13명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잘 몰라요? 네, 기본이 물화생이. 아, 니네가? 그래서 물리를 빼고 지문을 썼던 이런 식으로. 물리 했어요? 물화생이야? 지구는? 위험하네. 물화생이라고? 야, 너희 좀 힘들겠다. 너네도 물화생이야? 제거 네. 왜 이렇게 힘든 길을 택했어요, 다들? 왜 그랬어? 물론 나도 물화생을 했습니다. 어쨌든 니네 수능에는 물화생 안 나오잖아. 알아요? 그거 몰라요? 야, 니 수능이잖아. 너네 수능은 뭐가 나오냐면 1학년 때 과목으로 사회과학이 다 나와요. 1학년 때 과목으로. 그래서 1학년 때 과목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물리를 왜 물어봤냐면 이게 지금 현재 위치를 물리랑 섞어서 설명할 거예요. x라고 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수직선을 움직일 거거든요. 뭐 니든 뭐 니들이든 아니면 뭐 자동차든 수직선을 왔다 갔다 할 건데 그때 위치니까 야 이거 x축 아니에요? x축 그죠? 그래서 위치를 x라고 표현을 하고 옆에다 써요. t에 대한 위치 x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요게 사실 변수잖아요. 변수. 우리 왜 fx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fx x자리에 1도 넣고 2도 넣고 뭐 이렇게 하죠. 이것처럼 x라는 위치가 t에 대한 함수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죠? t에 대한 식입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t는 뭐야? 뭐 타임이겠죠? 시간이겠죠? 시간. 근데 시간은 음수의 시간이 있을까 없을까? 마이너스 1초 이런 건 없어요. 시간은 늘 0초보다 큽니다. 0보다 커야 돼요. 시작하고 나서기 때문에 시작 후에는 당연히 t가 양수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음수인 건 혹시 0인 건 생각하지 않는다. t는 알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속도가 있어요. 속도. 속도는 혹시 뭐라고 부르니? 물리에서 v라고 부르죠. v라고 불러요. 똑같이. 오케이. 가속도는 뭐라고 부르니? 가속도 똑같이 a라고 불러요. 대신 아마 물리는 여기 s 뭐 이런 거 쓰지 않니? 맞지? 뭐 움직인 거리 이런 걸로 s 쓰는데 됐어요. 낙서하지 마세요. x, v, a 똑같이 부릅니다. 이렇게 x만 좀 다르죠. x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다? 이게 x축 위로 움직이기 때문이다. 좌우만 움직일 거기 때문에 x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속도의 의미가 뭔지 아니? 자, 물리 시간입니다. 자, 위치는 미터라고 표기해요. 킬로미터도 있고 센티미터도 있는데 우리 미터라고 보통 하죠. 그럼 속도는 뭐야? 시간당 거리. 미터 퍼 세크 하거든요. 시간당 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 속도라는 건 뭐냐면 내가 10초 동안 100m를 움직였어. 속도 얼마예요? 10초 동안 100m를 움직였어. 10이에요, 10. 왜요? 10초 동안 100m를 10초 동안 100m를 움직였다는 건 1초당 얼마 움직이냐가 속도야. 1초당. 그래서 이걸 이 미터 퍼 세크라고 부르거든요. 퍼가 뭐야? 이게 뭐예요? 의미가? 분수거든요. 분수 의미가.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시간당 거리라는 건 시간으로 걸린 시간으로 뭘 나눈다? 이 움직인 거리를 나눈다. 이게 속도의 의미예요. 의미. 시간당 몇 분 걸렸는데 그 중에 몇 미터를 이동했냐, 몇 킬로미터를 이동했냐 이거다. 시간당 움직인 거리 이해되시죠? 근데 이걸 왜 하고 있느냐? 사실 시간이란 건
시간 변화량 델타 t라고 불러요. 델타 t. 우리 델타 많이 봤죠? d랑 비슷한 거예요. d. 얘는 움직인 거리 델타 x 위치가 변하는 거예요. 이게 시간이거든. 아니 시간이래. 이게 속도거든. 그죠? 시간 변화량 분의 위치 변화량 이게 속도인데 그걸 아주 짧은 단위의 시간이 되고 싶은 거야. 아주 짧은 단위의 시간. 얘가 거의 0으로 갈 때 아주 찰나 이 시간의 변화량이 아주 잠깐일 때 아주 조금일 때 속도를 dt분의 dx라고 부르는 거야. 우리 dt가 d 뜻이 뭐예요? 이것도 변화량이거든요. 근데 d 뜻은 아주 작은 변화량이라는 뜻이에요. 거의 0에 가까운 변화량. 그래서 우리 여기 기울기 dx분의 dy라고 부르죠. 그죠? 접선 기울기. 왜 dx분의 dy라고 불러요? 아주 작은 x 증가량 분의 아주 작은 y 증가량의 의미잖아. 그래서 아주 찰나의 기울기다 해서 이렇게 불렀어요. dx분의 dy가 요거다. 됐죠? 기울기다라고 불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리하면 너무 오래 걸려서 내가 약간 간략간략하게 말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건 뭘 한 거야? 이건 속도라는 건 뭐야? 시간분의 움직인 거리인데 근데 너네 10초 동안 100m 움직이면 1초 동안 10m 움직인 거 맞아? 그죠? 근데 처음에는 빨리 달려가지고 1초에 사실 20m를 뛰었고 나중에는 힘들어가지고 1초에 5m를 뛰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 속도라는 건 계속 변화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10초 동안 100m 움직여요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속도고요. 우리가 할 거는 그게 아니라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아주 얼마만큼 움직였는지를 비교할 겁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 시간을 아주 짧게 바꾸면 dt분의 dx인 거예요. 그죠? 아주 짧은 시간분의 아주 짧은 움직인 거리 이렇게요. 그럼 자, 이거 의미가 뭐예요? dt분의 dx 이거 의미가 뭐예요? 미분해라 의미잖아. 뭘 미분한 거야? 얘를 미분해라 그러면 얘가 나온다 이 뜻이에요. 이해되니? dt분의 dx 이거. 오케이. 그래서 뭐다? 속도 어떻게 구한다? 위치를 뭐한다? 미분하면 된다 이거야. 솔직히 그냥 내가 그냥 뭉뚱그려서 야 그냥 위치 미분하면 속도야 라고 그냥 말하면 너네가 왜 그런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해 준 거예요. 자, 가속도는 뭔지 아니? 가속도 속도 변화량을 시간으로 넣는 거예요. 이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속도 변화량 델타 t분의 델타 v라고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속도가 원래 0이었어. 속도가 0이었어. 근데 10초 뒤에 속도가 100이었어. 그러면 가속도 얼마예요? 가속도는 10인 거예요. 평균 가속도 10. 어떻게 한 거야?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겁니다. 이게 가속도예요. 속도가 붙는다 이렇게 가속된다 이렇게. 자, 어쨌든 이렇게 부르는데 그게 또 마찬가지 10초 동안 앞에서는 속도가 빨리 증가했고 뒤에서는 속도가 천천히 증가하고 막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얼마만큼 변했는지가 궁금해요. 그래서 dt분의 dv라고 합니다. 이해됐어요? 그럼 가속도는 뭐예요?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입니다. 이해되시죠?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다. 설명이 막 조금 복잡한데 물리랑 섞어서 어중간하게 이렇게 가르치려니까 조금 애매한데 수학에서는 위치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 미분하면 가속도예요. 이거밖에 안 써요. 뭐 단위고 뭐고 단위 물리 살짝 넘어갈까요? 얘는 단위가 뭐냐면 세크 제곱입니다. 단위 보시면 알겠죠. 왜 그래요? 얘를 t로 나눠서 그래요. 그러니까 t로 한번 타임으로 한 번 더 나눈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단위가 저렇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너희들이 뭐 물리를 엄청나게 깊게 배울 수도 있으니까 물투를 할 수도 있을 거고 나중에 대학교를 가서 물리를 할 수도 있을 거니까 이 단위만 잘 보면 그 식도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합니다. 나중에 알겠죠? 언젠가 뭐 그렇게 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게 끝이에요. 배울 게 이게 답니다. 여기서는.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뭘 할 거냐? 이게 위치 말고 위치.
넓이의 변화율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넓이를 S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면 넓이가 점점 커져. 풍선이야. 풍선도 근데 내가 호수에 돌을 던졌어요. 그럼 호수에 이 원이 호수 돌을 던지면 원이 이렇게 점점 커지잖아요, 맞죠? 걔 넓이가 변화되고 있어요, 현재. 예를 들어. 그럼 변화율이 뭐냐? 그러니까 시간에 따른 넓이 변화량입니다. 이게 변화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뭐야? 넓이 변화율이라는 건 짧은 시간 동안 넓이가 얼마만큼 변했냐, 이게 변화율입니다. 됐어요? 우리 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이라고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프라임이 순간 변화율이잖아요. 왜 율이라고 불러요? 그게 분수라서 그렇습니다. 분수라서. 뭐뭐율은 분수예요. 분수. 알겠죠? 뭐뭐율. 그래서 넓이 변화율은 시간에 따른 넓이의 변화율이라고 하죠. 량입니다. 변화량. 그래서 dt분의 ds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마찬가지. 부피 변화율이 있을 거예요. 부피는 보통 v라고 부르거든요. 대문자 v. 부피는 변화율은 시간당 부피가 얼마나 변했냐, 이걸 의미해요. 그래서 뭐다? 짧은 시간 동안 부피가 얼마만큼 변했느냐, 요겁니다. 결국 또 뭐야? 무슨 변화율은 결국 미분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라고요. 이해됐죠? 변화율은 미분하시는 거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는 지금은 되게 간단하거든요. 나중에 적분 넘어가면 좀 더 어려워져요. 적분 넘어가면 생각할 게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배우고 넘어가겠습니다. 32번 봅시다. x를 알려줍니다. 이때 위치가 t 세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래요. 그때 t는 3일 때 v랑 a를 구하래. 속도랑 가속도를 구하래. 자, 얘들아, 이게 위치다.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미분한다고요. 아, 오케이. 미분하면 되는 거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미분하면 되는 겁니다. 얘 미분하면 뭐가 된다고? AT 된다. 됐죠?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면 t가 3일 때라는 건 여기다 뭐 넣으란 얘기야? 3 넣으란 얘기죠. t가 3이다. 27 빼기 28이니까 9 나옵니다. 속도 9네요. t가 3일 때 속도 9. A 가속도. t가 3일 때 가속도 얼마예요? 12. 이렇게 하면 끝입니다. 이거 이해되셨어요? 쉽네. 그 다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P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걸 어떻게 찾을까요, 우리는? 보고 계시나요? 운동 방향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지금 수직선 위를 움직이거든요. 수직선 위. 운동 방향이라는 건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 아니에요? 앞으로 간다, 뒤로 간다가 어떻게 바뀔까? 누구의 부호로 바뀌어요? 속도의 부호로 바뀝니다. 봐봐. x가 양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여기 지금 수직선 위잖아요. x라는 건 위치입니다. x가 양수다라는 건 그냥 여기 양수에 있다, 위치에 있다 이 얘기예요. x가 음수라는 건 현재 얘가 음수의 위치에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속도라는 건 속도가 양수다라는 건 앞으로 간다의 의미입니다. 속도가 양수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 얘기예요. 움직임 자체가 V가 결정합니다. 움직임은. 그러면 속도가 음수다라는 건 뭐예요? 뒤로 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속도의 부호가 바뀌었다 이 얘기예요. 이해됐죠? 운동 방향이 바뀐다는 얘기는 속도 부호가 바뀐다 이 얘기다. 그렇죠? 오호. 자, 그럼 속도는 이렇게 생겼네요. 그럼 웬만하면 그리세요. 그릴 줄 알잖아요. 이거 미분이래. 인수분해 보시면 근이 0이랑 2입니다. 그죠?
0초에서 위치 바뀌네요. 부호가 바뀌네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0초 왼쪽 보면 안 된다. 이해했지? 운동 방향이 언제 바뀌어요? 0이 아니라 그냥 2에서 바뀌는 거예요. 속도 그래프죠. 속도가 음수였다가 양수가 되죠. 그럼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자,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위치라고 했잖아. 즉, 쉽게 말해 t가 2일 때 위치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어요? 야, 위치 구하라 2 집어넣으시면 되죠. 마이너스 4. 이해됐어? 봐봐, 생각해봐. 얘가 0초, 0 넣어보세요. 위치 얼마예요? 0 넣으시면 0이죠. 얘가 0에서 출발을 하는 거야. 근데 지금 이게 VT 그래프잖아요. 처음에 V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처음에 0초부터 음수죠. 그러니까 이걸 자 VT 그래프를 가지고 나 지금 움직임을 예상할 겁니다. 0초에서 시작해서 아니지 위치 0에서 시작해서 0초에서 출발합니다 하면 V가 음수라고 뒤로 간 거야. 뒤로 몇 초 동안? 2초 동안 음수잖아요. 2초 동안 뒤로 간 겁니다 지금. 근데 2초에서 위치가 얼마래? 마이너스 4. 이 지점이 마이너스 4인 지점이야. 됐죠? 그 다음에 2초 이후부터는 어떻게 돼요? 슬슬 속도가 양수가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앞으로 가겠다. 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내 움직임이 뒤로 갔다가 다시 앞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네, 따라왔죠? 그 다음 33번 봅시다. 얘도 마찬가지인데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 수직선 위를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얘는 위로 던진 거예요. 높이 지면에서 위로 던졌다. 그러니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얘는 지금 이해됐죠? 자, 근데 문제에서 x를 알려줍니다. xt는 25 더하기 20t 마이너스 5t 제곱. 물리는 이거 식 안 줍니다. 물리 들어가 보내주시면 저 글자들로 이 식을 니들이 만들어낼 거예요 아마. 물리 들어가면. 근데 지금 수학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식을 줍니다. 자, 그럼 VT도 구해볼까요? VT는 20 빼기 10t. AT도 구해볼까요? AT 마이너스 10. 이해됐나요? 자, 1번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 오케이. 돌을 던지고 3초 후 돌의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래요. 뭐 하면 돼요? 3초니까 이거 집어 3 집어넣고 속도 마이너스 10. 여기 3 집어넣으면 넣을 게 없어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이해됐죠? 괜찮네요. 안 어렵네요. 자, 이게 중요해. 최고 높이. 야, 최고 높이 도달한다. 이게 뭔 소리일까? 그렇지. 지금 상황을 이해한 물리를 많이 하는 애들이 어떻게 푸냐면 여기서 던집니다. 최고 높이 찍고 내려오죠. 그럼 이때 속도가 얼마야? 속도가 위로 올라가다가 멈추고 내려가죠. 그러니까 최고 높이 도달이라는 건 두 가지로 풀 수 있거든요. 속도가 0일 때 또는 x가 최대일 때. 야, 최고 높이라는 건 그냥 이게 어쨌든 최고라는 거 아니야? 자, 속도가 0일 때를 찾으면 속도가 0일 때부터 봅시다. 속도가 0이면 t가 얼마예요? 2일 때죠. 그죠? 그럼 내가 이거 볼게. x가 최대일 때 위치가 최대여야 돼. 최고 높이니까 얘가 제일 클 때야. 그치? 얘 축 얼마니? 이제 좀 빠른데요? 좋네요.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최대예요? t가 2일 때예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풀 줄도 알고 이렇게 풀 줄도 알아야죠. 이 다양한 방법을 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때 높이를 구하세요. 3. 그때 높이는 얼마입니까? 최고 높이의 높이 t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2초일 때 최고인데요. 2 집어넣으시면 25, 40, 마이너스 20 45m가 최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4번 돌을 던졌는데 돌이 지면에 닿았다. 지면에 닿았다는 얘기 무슨 얘기야? 여기 올라갔다가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지.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뭘 의미해요? 이게? 높이가 0이 되었다라고. 바닥에 떨어졌다는 얘기는 높이가 0이 됐다는 얘기죠. 지면에 닿았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 높이가 0이다는 얘기다.
양변을 마이너스 5로 나누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t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둘 중 누구예요? 5. 왜 음수는 안 된다 했잖아. t가 5일 때 바닥에 떨어집니다. 높이는 당연히 0일 거고요. t가 5일 때 속도는 마이너스 30입니다. 문제 좀 풀어볼게요. 둘 다 홀수원 한번 풀어봅시다. 홀수원. 자, 다음 들어갈게요. 이거 자, 다음 봅시다. 34번. 34번 보시면 이제 그래프가 뭘 그렸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지금은 VT를 그린 거래요. VT. 이거 중요합니다. 이게 속도를 나타낸 건지 아니면 위치를 나타낸 건지가 되게 중요해요. 3, 5. 그러면 VT에서 중요한 건 뭐겠니? 위치의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VT가 미분한 값이기 때문에 얘가 부호가 되게 중요합니다. 얘가 지금 양수죠. 여기서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음수죠. 뒤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수죠. 앞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예요. 이 부호가 되게 중요하다. 그럼 첫 번째 기억부터 볼까요? 기억. t가 3일 때 이때 운동 방향이 바뀐다. 와, 운동 방향이 바뀌나요? 3초일 때? 네, t가 3일 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잖아요. 앞으로 가도 뒤로 가잖아요. 운동 방향 바뀝니다. 이해되셨죠? 니은 2초일 때는 t가 2일 때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다. 자, 지금 2초일 때 보시면 VT가 양수 아닌가요? VT가 양수. 2초일 때 앞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양의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요거 이해됐어? 그 다음 D급 봅시다. D급 보시면 T가 5일 때 가속도가 빵이다. 자, 생각해보자. 가속도는 속도를 뭐 한 거예요? 속도에 미분한 거죠. 미분.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 가속도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기울기를 의미합니다. 왜? 가속도가 뭐니까? 얘 미분한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러면 속도 입장, 내 그래프 입장, 속도 입장에서는 속도 입장에서 미분한 게 가속도니까 가속도가 0인 지점이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예요. 요거 이해됐어? 가속도가 0. 근데 5초일 때는 기울기가 어때요? 기울기가 양수죠. 기울기가 양수라는 얘기는 가속도가 양수다라는 얘기다. 이해됐어요? 속도 입장에선 미분값이 가속도이기 때문에 이 그래프에선 미분값, 즉 가속도가 기울기다. 이해됐죠? 속도 입장에선 가속도가 기울기다. 35번입니다. 아, 이거는 아직도 계속 나오네. 참. 이거 완전 그 뭐야? 그 옛날 뭐야? 한 15년, 20년 전부터 나왔던 문제거든요. 이거 지금 35번이. 이거 지금도 아직도 있어요. 아직도. 이게 세월이 지나서 바뀌질 않아요. 이게 빛이거든요. 빛. 가로등이 빛을 쏴요. 지금 미터네요. 3미터. 그리고 여기 사람이 1.5m래요. 작년보다는 쉬워졌어요. 작년 1.8이었거든요. 네, 1.5m. 됐죠? 그러면 사람이 빛을 맞으면 이렇게 여기가 뭐가 생겨요? 그림자가 생기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문제를 읽어봅시다.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이 가로등 밑에서 출발해서 1초에 2m씩 움직이고 있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1초에 2m씩 움직인다는 얘기는 얘는 t초 지나면 몇 미터 간 거예요? 2t 간 거지. 왜 1초에 2m씩 가니까요. t초에는 2t만큼 갔겠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어떻게 푸나요?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그림자 머리 끝이 움직이는 속도 구하래요. 그림자 머리 여기 얘가 움직이는 속도. 속도를 구하려면요 일단 그게 나와야 돼요.
위치를 t로 표현해야 돼. 위치. 얘 위치가 t로 표현이 돼야 미분해서 속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이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 지금 얘가 앞으로 갈수록 빛이 또 엄청 사람한테 가려지기 때문에 그림자가 점점 길어지거든요. 이렇게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림자도 같이 길어집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 머리끝이 움직이는 속도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머리끝의 위치를 구하시면 됩니다. 머리끝의 위치. 자, 늘 직각삼각형이 어떻다고? 늘 이게 닮은 경우가 많다고요. 지금 몇 대 몇 닮음이에요? 2대1 닮음이죠. 큰 거 2대, 작은 거 1, 맞죠? 여기도 2대 1 아니에요? 그 말은 여기가 1대 1 아니에요? 따라서 여기가 2t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얘 위치가 얼마야? 그림자 끝, 그림자 끝의 위치가 4t라고. 이해했어? 그럼 그림자 끝의 속도는 얼마예요? 4라고. 이렇게 되는 거. 미분하면 되니까. 이해됐어요? 그림자 끝의 속도는 4입니다. 그 다음 그림자 길이 변화율 구하래요. 뭐뭐 변화율이보다 미분한 거다. 미분. 자, 그럼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이면 그냥 그림자 길이를 구하시면 돼요. 그림자 길이 몇 t예요? 2t죠. 그림자 길이가 2t거든요. 그거의 변화율은 2인 겁니다. 미분하면 되니까. 이거 이해됐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다음 장 봅시다. 방금 한 건 되게 쉬운 문제였고요.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호수에 돌을 던지면 동심원의 모양이 생긴다. 이 바깥쪽 원이 반지름이 매 초 20씩 늘어난대요. 반지름이 20씩 는대요. 그럼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t초 후에는 20t죠. 20t. 얘들아 이거 이해됐니? 그럼 그때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래. t가 3일 때 넓이 변화율을 구하래. t가 3일 때 넓이 변화율을 구하려면 넓이를 먼저 구한 후에 미분하시면 된다고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이 야 t가 3이니까 바로 3 넣어야지. 여기 60이잖아요. 그죠? 아 그럼 얘 넓이 구해야지. 파이 r 제곱하시면 3600파이죠. 얘 미분하면 되니까 미분하면 어차피 상수니까 0이잖아요. 그죠? 0이겠니? 아니죠. 이게 잘못된 게 뭐냐면 t가 3일 때 넓이를 구해서 미분하세요가 아니라 넓이를 구해서 미분한 뒤에 3 넣으세요. 이 얘기예요. 아니 당연히 3을 먼저 넣고 미분하면 당연히 0이죠. 숫자니까 이미. 이게 잘못됐다. t를 먼저 넣는 게 아니라 지금 20t잖아요. 넓이를 구하세요. 파이 r 제곱하시면 파이 r 제곱 이렇게 된다고요. 됐죠? 그 다음에 미분을 해야 넓이 변화율을 구하면 t 제곱이잖아. 이 앞으로 내가 나가서 800 파이 t 이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게 넓이 변화율이라고. 그러니까 넓이를 t로 표현해서 미분을 한 후에 3을 집어넣으시라고요. 이해됐어요? 3부터 집어넣고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면 미분하면 무조건 빵 나와요. 자, 그 다음에 37번 봅시다. 자, 풍선이 있는데요. 구 모양의 풍선. 반지름이 원래 2예요. 2. 반지름이 2인데 반지름이 1초에 1cm씩 는데요. 그럼 여기가 뭐냐면 원래 2였는데 1초에 1cm씩 늘어서 t초면 t가 됩니다. 이렇게 2 플러스 t. 원래 길이에서 이만큼 늘었죠. 요거 이해됐나요? 이건데 그때 반지름이 6이 되었을 때 반지름이 6이 되었다. 반지름이 6일 때라는 얘기는 사실 다른 말로 t가 얼마나 얘기야? 4.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꼬아서 낸 거야. 꼬아서. 그냥 t가 4다 주면 되는데 그렇게 주기 싫으니까 반지름 6일 때 이렇게 준 거예요. 반지름 6일 때 풍선 부피의 변화를 구하래. 풍선 부피부터 구합시다. 풍선 부피 변화율이니까 풍선 부피를 구해서 미분하겠다. 자, 부피, 구부피. 3분의 4 3분 4. 파이
파이 2 플러스 t 2 플러스 t의 세제곱. 세제곱입니다. 부피니까 세제곱이에요. 부피는 세제곱. 그럼 자 이거 미분합니다. 얘 미분하시면 변화율이 나오겠죠. 3 앞으로 내립니다. 4가 되고요. 파이 2 플러스 t 원래 제곱이 되는데 원래 요거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줘야 돼요. 근데 미분하면 어차피 1입니다. 이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시죠? 2x 플러스 1의 세제곱 미분하시면 3 2x 플러스 1 제곱하고 얘 미분한 거 한 번 더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뭐 미적분 추가하면 속미분이라는 건데 얘 미분한 걸 한 번 더 곱해야 돼요. 근데 이건 지난번에 공미분으로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의 거듭제곱이야? 3 제곱한 다음에 안에 있는 거 미분 한 번 더 해주시면 돼요. 이게 다예요. 이해됐죠?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미분하면 1이니까 그쵸? 여기 t에다가 얼마 넣어요? 4집어 넣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했어요? 너 뭐야? 너 빨리 얘기하세요. 뭔데요? 여기서? 그럼 얘 원래 x의 세제곱 미분하면 3 그대로 내려오고 제곱되죠? 이거랑 똑같아요. 무언가의 세제곱이면 3 내려오고 얘 제곱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럼 이 안에 괄호 안에 있는 거 있지? 괄호 안에 있는 거 한 번 미분한 걸 여기다 곱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 미분하면 있잖아. 여기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fx 세제곱이 있어. 얘 미분할 거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fx 세 개 곱했다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거 미분할 때 어떻게 하냐? 미분한 거, 미분 안 한 거, 미분 안 한 거 이렇게 쓰죠. 더하기 미분 안 한 거, 한 거, 안 한 거, 미분 안 한 거, 미분 한 거, 미분 안 한 거. 마지막 미분 안 한 거, 안 한 거, 한 거, 미분 안 한 거, 미분 안 한 거, 미분 한 거. 이걸 다 인수분해하면 똑같은 게 세 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3 fx 제곱 곱하기 f 프라임 x 한 거. 봐봐. 3 앞으로 꺼냈죠? fx 제곱 됐죠? f 미분한 거 이렇게 되는 거. 이해 완료?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296, 297, 299 아니다 296, 297, 298 301 이렇게 4개만 풀게요. 자 잠깐만 너네 했어요? 까비. 왜 자 정삼각형 반쪽 쪼개면 여기가 5 플러스 3t 맞죠? 여기 얼마야? 10 플러스 6t. 피타고라스 하면 안 된다고. 왜? 60도 직각삼각형은 특수각입니다. 1대, 2대, 루트 3이죠. 이 루트 3 5 플러스 3t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시면 나누기 2 했고 이렇게 된다. 이 넓이에요. 이해했어요? 밑변 길이가 원래 10 플러스 6t인데 나누기 2를 먼저 했고 곱하기 여기까지 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나요? 그럼 지금 미분하면 되잖아요. 미분하면 어떻게 돼? 변화를 보죠. 얘 미분하시면 2 앞으로 내려오고 맞죠? 곱하기 어떻게 돼요? 속미분 3 이렇게 됩니다. 이해했어요? 속미분 3. 속미분이라고 속에 있는 함수의 미분이에요. 속미분. 높이 변화율이야? 넓이 해버렸네. 높이래요. 미안해요. 높이 얘 변화율 구하시면 돼요. 얘가 높이입니다. 높이 미분하시면 얼마예요? 얘 미분하면 3이에요? 잠시만요. 얘 높이죠. 높이였네요. 자,
얘가 높이 아니에요? 높이 미분하시면 얼마예요? 30. 아, 30. 얘 높이 변화율이에요. 소리 넓이려고 했네요. 높이. 전개하기 싫다는데. 내가 전개해야죠 그러면. 전개 내가 할게요. 자. 전개하기 싫다는 거죠. 전개하기 어렵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이 r 제곱 r이 얼마지? 20 빼기 0.2t 그쵸? 제곱 이게 밑넓이고 그 다음에 5인가요? 5 더하기 0.5t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저기요 그만 치자 보세요. 자 이거 전개하기 싫으면 이거 전개해서 미분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면 얘 곱하기 얘잖아요. 네. 곱미분하시면 돼요. 미분할 때 파이 원래 앞에 있었고 얘 미분하면 어떻게 돼? 2 앞으로 내려온다 했죠? 20 빼기 0.2t 하고 뭘 곱해야 돼요? 안에 있는 거. 얘 안에 있는 거 미분 한번 해달라고. 얼마예요? 마이너스 0.2입니다. 이거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얘 미분 안 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미분 한 거, 미분 안 한 거 이렇게 됐다고. 또 뭐 해야 돼? 또 더하기. 미분 안 한 거. 얘 미분 안 했어요. 곱하기 미분 한 거.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요거 이해했어요? 이게 곱미분이에요. 잠깐 살짝 웃는 거 보니까 이해 못한 것 같은데. 예. 이해했어요? 네. 오케이. 그 다음에 t에다 얼마 넣어야 돼요? 10. 10. t에다 10 넣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됐어요? 다 전개하기 싫으면 저기 곱미분할 수밖에 없습니다. 좀 걸리네요. 너 집에 가서 그냥 다시 해라 너. 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내가 3명한테 다른 문제를 줄 건데요. 뭐야? 뭔 소리야? 자, 뭘 너잖아. 자, 윤순 이거 미분 한번 해보시고, 하은이는 요거 미분 한번 해보시고, 예선은 얘 미분 한번 해보세요. 각자 하나씩 담당해서 미분 해봅시다. 벌써 했어? 뭔데 불러봐. 너 미분하는 거 얼만데 이거? 9x제곱 나이스. 자 하은이 이거 미분했어요? 네. 미분 얼마예요? 9x 제곱 플러스 9x제곱 플러스 4x. 자 예선 이거 미분한 거 얼마예요? 혹시 옆에 거 보고 뺏기는 거 아니야? 자 내가 왜 굳이 이걸 미분해보라고 했냐면 이제부터 배울 게 적분이거든요. 적분이 뭐냐면 그냥 미분 반대다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얘를 반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죠. 얘 반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되고요. 얘 반대로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해됐어? 즉 니네 셋 다 적분을 뭐 해?
9x 제곱 플러스 4x를 똑같이 야 네가 적분해 해도 그 적분하면 그 값이 어때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이에요? 상수항 때문이에요. 왜? 미분할 때 상수항이 사라지는 거거든, 그지? 근데 적분했을 때 다시 적분하면 상수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해요. 상수항이 얼마인지 몰라서.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적분 상수다라고 합니다. 적분 상수 C가 반드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적분이다라고 안 하고요. 정해지지 않았다 해서 부정 적분이다라고 해요. 오케이? 야 그냥 얘 적분해 가요. 얘 부정 적분해 이렇게 해야 돼. 부정 적분해 C가 나오니까 자꾸.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표현을 좀 하겠습니다. 야 미분의 표현이 뭐가 있었니? 미분해라 라는 표현. fx 미분하세요는 그냥 얘입니다. 맞죠? 또는 dx를 가지고 fx를 미분하세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처음 보죠? 원래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dx는 dy 이렇게. y가 뭐예요? y가 fx잖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dx, d가 미분해라라는 의미예요. x를 가지고 누구? 이 뒤에 있는 놈의 변화량을 구해라 이거거든. x 변화량 분의 누군가의 변화량 이렇게 해가지고 이 미분해라라는 뜻인데 적분해라라는 뜻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인테그랄 뭐 이게 뭐 인테그랄이라고 합니다. 이 뜻이에요. 네? 뭔데요? 나와 있다고요? 네, 인테그럴이래요. 인테그랄이라고 해요. 자, 인테그럴은 좀 이상해요. 자, 인테그랄 dx 이렇게 합니다. 이게 표현 방법이에요. 이게 뭐냐? f'x를 여기 안에 있는 놈을 x에 대해서 부정 적분하세요. 이 뜻이에요. 적분하세요. 이 뜻입니다. 이 적분하시면 뭐가 나온다? 그냥 fx 나온다. 맞죠? 왜? 미분하기 전이니까. 맞죠? 근데 틀렸어요. C가 나와야 됩니다. 항상. 상수항이 바뀔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요것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적분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 적분하는 방법 쉽습니다. 3x 제곱 플러스 1이 있었다. 하나 3x 제곱. 뭘 미분해서 얘가 된 걸까? x 세제곱. 그렇지. 적분은 차수가 올라야 돼. 차수가 올라. 3차로 올라야 돼. 맞죠? 오르는 대신 이 3으로 원래 미분할 때 얘 곱해주지. 반대로 얘를 뭐 해준 거야? 나눠주시면 됩니다. 얘 나눠주시면 1되잖아요. 맞죠? 얘는 이제 얼마 됩니까? 1이었으니까 상수가 아니라 상수가 1차가 됐겠죠? 뭐 나눌 게 없어요. 1 플러스 C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x에 대해서 미분하면 적분합니다. 자 윤수야 이거 적분하면 뭐가 되니? x 5제곱 되지? 그냥 바로 이게 끝이야? 아니 이게 끝이야? 뒤에 거 적으면 돼? 너 얘 미분하면 얘 돼? 뭐 해야 된다고? 5로? 나눠야 된다고. 나눠야 된다고 이렇게. 그래야 미분할 때 다시 5를 곱해서 이렇게 되죠. 적분할 때는 5를 나눠준다고. 얘 차수를 나눠준다고. 자 하나는 얘 몇 제곱 돼요? x 몇 제곱? 2. 네 제곱이죠. 적분이잖아요. 적분 차수가 올라간다고. 미분 차수가 내려간다고. 적분 차수가 올라간다고. 4제곱 됐어. 그 다음 앞에 개수는 얼마예요? 4분의 3이 나간다고. 자 예수야 이게 얼마 되니? 2 마이너스 2분의 5 x제곱. 그렇지 이렇게 된다고요. 차수가 올라간 걸 나눠줘야 된다고. 이해됐죠? 이게 부정적분입니다. C 늘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만약에 fx를 적분했어. 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적분을 했어요. 적분을 하고 나서 한 번 더 미분합니다. 야 그럼 뭔 얘기야? 어떤 fx가 있었어. 적분해서 차수가 올랐다가 다시 미분해서 차수가 내려왔어. 그럼 뭐가 되겠니? 적분했다가 다시 미분하면 원래 그대로가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니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똑같지. 미분했다 적분하면 똑같이 나오는데 문제는 미분을 먼저 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미분 먼저 했어. 그럼 프라임이 되겠죠? 다시 적분하세요. 뭐가 돼요? 그대로 fx가 돼요.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나중에 적분을 했잖아. 맨 마지막에 미분했다가 나중에 적분을 하니까 적분할 때 뭐가 생긴다고? c가 생긴다고 이렇게 돼버려요.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c가 안 생겨요. 나중에 미분했기 때문에 상수항이 사라져요. 근데 반대로 미분했다가 적분하면 상수 c가 생깁니다. 요것만 유의하시면 돼요. 나중에 적분을 하게 되면 그 상수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문제로 들어갑니다. 1번입니다. 자, 예서야 이거 적분해보자. 얘 적분하면 뭐 나오니? 몇 x 세제곱 나와요? 몇 x 세제곱? 2x 세제곱 나오죠. 왜? 3으로 나누니까. 자, 윤수야 이거 몇 x 제곱 나오니? 3x 제곱 플러스 ax 나온다고. 1차만 바뀔 게 없어요. 그 다음에 적분상수 c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얘입니다. 문제 끝. 이해됐어요? 근데 해줄 게 없습니다. 해줄 게 없어요. 근데 이제는 요게 살짝 어려워요. 얘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온대요. 야, 우리 적분할 게 뭔지 알지도 못하는데 얘를 적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 적분 못해요. 그럼 반대로 푸는 겁니다. 얘를 미분한 게 누구다? 얘다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요. 모르겠죠? 무슨 말이냐면 좌변과 우변을 모두 미분해 보세요. 좌변과 우변을 모두 미분해 보세요. 자, 어떤 애를 적분했다가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나온다고요.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야. 어떤 애를 적분했더니 얘가 나옵니다 라는 얘기를 반대로 얘를 미분하면 안에 있는 게 나와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fx는 얼마예요? 3x 빼기 1 이렇게 되겠죠. 양변에 얘를 x 빼기 1을 나눈 겁니다. 여기까지 됐어요? 찝찝한데. 자, 그러면 하나만 해봅시다. 두 개 하자. 16, 18 이렇게 두 개 합시다. 16, 18. 못 떨어졌다. 이렇게요. 계속 떨어지는데? 네. 자, 2번 보시면요. 2번 들어갑니다. 이상한 소리 자꾸 내세요. 자, 2번 dx d x fx dx는 5x 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얘 뭐야? 적분했다가 미분하세요니까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된다고요. 이해했어요? 그대로 쓰는 거. 얘는 5x 제곱 마이너스 2x라고요. 따라서 fx가 뭐가 돼요? 5x 빼기 2 이렇게 되겠다. 쉽네요. 자, 다음 fx는 d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얘를 뭐 하는 일이야? 얘를 미분했다가 적분하세요. 그럼 그대로 나온다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에 적분했잖아. 미분했다가 다시 적분했으니까 적분할 때 뭐가 생긴다? C가 반드시 생긴다. 이것만 유의하시라고요. C 이렇게 됐고요. 문제에서 F형은 1이랍니다. 자, C 얼마야? 네. 그렇지. 0 넣으면 1 나온다. 얘가 1인 겁니다. 됐죠? 문제 끝. 자, 다음 보겠습니다.
dx d fx 더하기 gx가 3이고 dx d fx 빼기 gx가 4x다. 여기 4x다. 얘를 미분하면 3, 미분하면 뭐 4x 이렇게 하면 나오는 거잖아. 양변 그냥 양변 적분하기 쓰래요. 둘 그냥 적분. 좌변 적분하면 어떻게 돼요? fx 더하기 gx 그렇죠? 하고 c가 나오겠지. 우변 적분하시면 3x 플러스 c가 나오겠지. 근데 이 c랑 이 c랑 같아요? 다른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모른다, 여기 상수함을 모른다 해서 c가 나온 거고 여기도 상수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c라고 나온 거야. 그렇지? 근데 c가 두 개 있으면 불편하니까 그냥 여기 있던 c 넘겨서 한쪽만 보내자고. 그렇죠? 근데 얘 둘이 같다 다르다. 다른 거다라고요. c가 c1이면 얘가 c2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따로 떨어지 말고 어차피 c의 의미가 뭐야? 그냥 모르는 상수야 의미가. 그냥 여기 c라고 합시다. 이렇게요. 이쪽에다가만 그냥 c1 붙였습니다. 요거 이해되세요?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잖아. 그처럼 c도 뜻이 모른다야. 모르는 상수야. 그럼 c에다가 c를 더했어. 뭐야? c예요. 모르는 상수. c에다가 c 플러스 2를 더했어. 그럼 c예요. 모르는 상수.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그러니까 여기서 사실 c가 나오고 여기서 c가 나오는데 그냥 합쳐서 하나의 c다 이렇게 쓰자고.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 그럼 얘도 접근하시면 여기 접근하면 원래 c가 나오는데 그걸 한 번에 오른쪽에 거 접근할 때 c2가 나온다. 이렇게 하자. 근데 내가 왜 c1, c2를 갈랐냐면 애들이 이렇게 놔두면 같은 건 줄 알아요 자꾸. 아니 요 식에서 모르는 c고 요 식에서 모르는 c가 서로 다른 c인 겁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게 예를 들어 fx야. fx가 궁금해요? 저기 더하시면 됩니다. 2fx 이렇게 되잖아요. 더했으니까 2x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c1, c2 이렇게 되겠죠. 이거 이해되셨나요? 얘들아 c1, c2 얼마인지 아니? 근데 문제 한번 보세요. 뭐라고 나와있어 힌트가? f0 더하기 f0이 1이고 g0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다 0 넣어보는 거야. 0 넣어보세요. 마이너스 1은 0 넣으면 C1이다. C1 나왔네요. 여기다가 0 넣어보세요. C2는 3이다. 이렇게 나오겠네요. 여기 0 넣으시면 1, 여기 0 넣으시면 마이너스 2니까 빼면 3, 0 넣으면 C2. 이거 이해했어? 그러니까 C1, C2 나오니까 얘도 나오겠다. 답이 나온다 이거죠. 이해했어요? 이해?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뭐 설명할 게 없어요. 그냥 얘 적분하세요. 대신 중요한 건 C1이 하나, C2가 하나 이렇게 C가 생긴다. 그리고 이들을 연산해서 fx나 gx를 구하면 되는데 C1, C2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런 힌트들을 대입해서 구해준다. 이게 다라고요. 딱히 막 내가 특별한 걸 설명할 건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할게요. 그러면